현재 우리는 그 학습 자료 폴더에 있는 요 솔리드웍스 한기대 자료를 한번 본다는 거예요. 솔리드웍스 한기대 자료. 요거를 가지고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카페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카페에도 보면은 솔리드웍스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솔리드웍스 게시판이 따로 있고, 솔리드웍스에서도 요 게시판에서도 페이지를 6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자, 요런 것들은 또 제가 만든 자료들이에요. 학습 자료들을 제가 예전에 만든 적도 있어 갖고 요런 것도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작성일 2016으로 돼 있죠. 2016. 좀 전이기는 한데 2016이기도 하고, 작성일은 2016으로 돼 있지만 실제 파일은 뭐 2007년이나 6년이나 그럴 때 만들었었던 거긴 해요. 게시한 날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솔리드웍스 게시판을 나중에라도 보시면 예제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 것도 있어요. 예제들, 좀 재미난 예제들 들어간 것도 좀 있으니까 요런 거를 참고하실 수도 있고, 오늘은 솔리드웍스 한기대 자료 요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참고할 텍스트는 여러분이 프린트로 받으신 것 중에서 투상 연습하던 거 있죠? 투상 연습하던 거 30번까지 요 투상 연습하시던 게 있는데, 요 프린트도 받으신 거를 좀 열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솔리드웍스로 기본적인 기능을 뭐 간략하게 보고 난 후에 실행해 보기는 요런 과제들 중에 뭐 선택해 가지고 실행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연습할 거거든요. 내용은 주로 얘네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연습할 때는 요 프린트 1번에서부터 30번까지는 제가 출력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죠? 네, 요 프린트도 미리 좀 찾아 두시고요. 나는 요거 이렇게 열어놓고, 자, 솔리드웍스도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거나 하셔가지고 2016 요거를 미리 실행을 해주세요. 자, 요거 페이지 분량이 좀 돼가지고 요거는 프린팅을 제가 따로 해드리지는 못했는데, 일단 스케치 하기에서부터 목차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요 자료는 2006 버전이었나 2007 버전이었나 그래가지고 2006 또는 2007 요렇게 버전이 지금 우리가 쓰는 거랑은 버전이 좀 다릅니다. 버전이 다르지만 내용의 골자는 똑같아요. 자, 스케치 요소 그리기라는 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는 셈인데요. 요거에서 스케치와 피처로 이야기를 합니다. 캐드에서는 뭐 캐드를 실행하면은 새 도면 실행해 가지고 바로 라인 그리기를 하거나 막 그랬죠. 그죠? 캐드에서는 바로 라인 그리기 하거나 호 그리기 하거나 뭐 그런 거 객체 그리는 거를 바로 이야기했다면, 솔리드웍스와 같은 이렇게 3차원 캐드 라고 이야기하는 이 프로그램들은, 3차원 캐드 프로그램들은 크게 봤을 때 스케치를 먼저 하고
피처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피처라는 게 뭘까? 피처라는 게 뭘까? CAD에서는 이런 거 구분하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그죠? 이런 거를 구분하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뭐 이 피처를 정의를 하자면 3차원 형상을 갖다가 피처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3차원 형상.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 3D 형상을 만드는 명령어들로 피처가 그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피처도 또 편의상 구분하자면 스케치드 피처와 넌 스케치드 피처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눠요. 스케치드 피처라는 거는 스케치를 반드시 해야지 3D 형상을 만드는 명령이라 할 수가 있고, 넌 스케치드 피처라는 거는 기존에 3D 형상이 있을 때 그것을 편집하는 명령이다. 우리가 라인을 이용해서 CAD에서 객체를 그렸잖아요. 그건 그리기 명령이었죠. 그런데 그리기 명령이 있었다면은 옵셋 해가지고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라인 객체를 선택해가지고 간격 띄우기 막 했죠. 그렇게 편집 명령어도 오토캐드에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처 명령 중에도 스케치를 해야 만들어지는 피처가 있고, 기존에 존재하는 거를 편집하는 피처 명령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번 요런 개념으로 이야기가 된다. 자, 그리고 이 2차원 스케치와 3차원 공간에서 그리는 3차원 스케치도 있다. 2차원 스케치도 있고 3차원 스케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3D 3차원 공간에서 바로 스케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2차원 평면을 선택해 가지고 스케치를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말로만 하면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겠죠? 그죠? 그래서 스케치 화면을 살짝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솔리드웍스를 실행해 놨을 때 화면이 요거죠. CAD는 여기서 새 파일 실행하면은 새 도면 파일 ACAD ISO 템플릿 선택하면 바로 그리기가 됐어요. 솔리드웍스도 새 파일을 한번 해봅시다. 컨트롤 N 단축키 컨트롤 N은 똑같이 먹어요. 이거는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컨트롤 N이 새 파일이라는 기능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컨트롤 N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여기서 바로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솔리드웍스는 여기서 템플릿을 선택하는데, 참,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이콘이 다르겠죠?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네? 바꾸셨어요? 바꿨나? 참, 이거 솔리드웍스 설치하고 한번 테스트하느라 보느라고 요거 고급으로 바꿔놨죠? 그래요. 솔리드웍스를 실행해 가지고 새 문서 실행하는데 먼저 이거 나누는 것부터 얘가 물어봐요. 어셈블리를 바로 시작하실래요, 주인님? 아니면 2D 도면을 시작하실래요? 아니면 파트를 시작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우리는 보통 처음에 연습할 때는 파트를 시작하는 거를 할게요. 즉, 제가 새 파트 파일이라는 표현을 쓰면 새 파트 파일 만듭니다. 이런 표현
쓴다면 앞으로는 이 말은 컨트롤 N 눌러가지고 파트로 들어간다. 새 파트 창을 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제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새 파트를 한다면 요 놈을 클릭한다는 이야기겠네요. 클릭해서 열기 확인 버튼 누르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어이씨, 그래도 뭐 스케치는 안 되네요. 스케치 바로 여기서 할 수 있는 분, 이 상황에서 스케치를 뭐 쓰려고 해도 아이콘들도 뭐 이상한 것만 있고 안 되죠. 그죠? 네, 솔리드웍스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2D 스케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선택한다? 2D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3D 명령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2D 스케치를 하더라도 순서가 먼저 평면을 선택해야 돼요. 평면을 선택하는데 이때 평면 선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면, 평면, 우측면 이런 애들과 피처의 특정한 면, 기존에 존재하는 피처의 면 또는 새로 생성한 평면 우리가 평면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오토캐드는 무슨 평면만 존재해요? 오토캐드 처음 파일 실행하면 월드 좌표계가 XY만 있었죠. 즉 XY 평면만 있다는 셈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얘도 Z축이 있어가지고 3차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캐드도, 오토캐드도 3차원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하간 솔리드웍스에서는 2D를 그릴 수 있어야 3D 피처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2D를 하기 위해서도 평면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 평면 중에서도 정면 평면, 윗면 평면, 이걸 잘못 썼네요. 윗면 평면, 우측면 평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이냐, 기존에 존재하는 피처의 면을 선택해서 갈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내가 필요할 때 평면을 생성해 가면서 작업할 때도 있어요. 얘가 훨씬 오토캐드보다 자유도가 높죠. 오토캐드는 숨어있는 기능들이 많지만 얘도 은근슬쩍 알아두면 편한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평면을 선택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요렇게 탭이 눌러져 있죠. 여기를 디자인 트리라고 제가 많이 부를 거예요. 디자인 트리. 캐드처럼 여기 리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그리고 제일 위에는 이렇게는 풀다운 메뉴라고 이야기할게요. 풀다운. 그리고 여기는 신속 도구, 신속 빠른 실행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래, 빠른 실행으로 써놓자. 빠른 실행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어요. 자, 이 인터페이스를 잠깐 디자인 트리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탭을 누르면은 여러 가지 탭을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평면 선택하는 이야기에서 제가 뜬금없이 디자인 트리 인터페이스를 좀 설명했어요. 그런데 요 위치에 있는 얘네들이 평면들이에요. 자, 여기서 XY 평면이 있습니다. 오토캐드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XY 평면은 정면, 윗면, 우측면 평면 중에 어떤 것일까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떤 평면이 XY 평면일까요? 땡. 정면 평면이었습니다. 정면 평면이 요게 XY 평면으로 인식이 돼요. 요거는 3D 프린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웍스에서 설계한 어떤 3차원 형상을 웍스에서 설계한 거를 3차원 형상으로 STL로 변환하면 큐라에서 열 수가 있고요. 고를 때 XY 평면이 큐라와 같은 슬라이서에서도 바닥 베드판 위치로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면 평면에서 기준으로 뭔가를 그려놨다면 그거를 기준으로 큐라에서도 열었을 때 바로 그 면을 바닥면으로 베드의 면으로 생각하고 열려요. 자, 그거는 됐고, 자, 정면 평면을 클릭해 보세요. 네, 스케치 들어가기도 참 이야기 많이 하죠. 자, 요거 딱 클릭하니까 아이콘이 어떻게 떴나요? 정면 평면을 클릭하니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필 아이콘이 요렇게 있는 아이콘이 하나 뜨죠. 요런 식으로 뜨죠. 여기를 클릭했을 때, 자, 요게 스케치라는 아이콘이에요. 이 평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하려고 하시는군요 라는 아이콘이에요. 자, 다시 보면은 별표처럼 돼 있었구나. 그죠? 스케치 찾으셨나요? 자, 뭡니까? 어떤 책의 경우는, 어떤 책들의 경우에는 스케치를 저만 잠깐 이렇게 눌러놨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이 스케치 아이콘, 3D 스케치 아이콘 이거 중에서 스케치 요거를 선택하고 평면을 선택하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데들이 많아요.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거를 사용할 거냐면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평면을 클릭해주면 여러분이 방금 하신 것처럼 스케치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스케치 중에서도 2D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신 상태에서 제가 좀 다른 거를 또 보여드리자면, 요거 종료하고, 자, 스케치 탭에서 3D 스케치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평면을 선택 안 하고 바로 가셔도 돼요. 이렇게 라인을 들어가는데 아이콘 보면은 이거 시작점을 뭐 이런 데 잡아 놓고 얘를 갖다 이렇게 찍고 탭 눌러서 이게 조절이 또 안 들어가네. 동영상을 또 찍고 있어서 그런가 본데. 자, 탭을 누르면은 좌표계가 바뀌어요. XY 평면에서 YZ, ZX 이런 식으로 좌표계가 바뀌며 3D로 막 그리는 스케치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2D 스케치로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기억하셔야 될 거는 2D 스케치로만 들어간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스케치로 들어온 것이 우리 자료에서 보면은 이 2D 2차원 스케치와 3차원 스케치가 있다 해서 2차원 스케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넘깁시다. 자, 그 밑에 보면은 마우스 사용법이라고 있는데 여러분은 뭐 요 자료를 보기 힘드시면 제가 앞에서 그때그때 보여드릴 테니까 마우스 사용법을 이렇게 띄우는 것처럼 요거 잘 앞에 거를 봐주세요. 버튼 3개의 용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왼쪽 버튼은 풀다운 메뉴, 툴바, 피처, 매니저, 트리 등의 개체를 선택할 때 쓴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오른쪽 버튼은 선택된 메뉴의 팝업 메뉴 보여줄 때, 오토캐드에서도 마우스 우클릭하면 어땠어요?
최근 사용한 명령들 리스트를 찾을 수도 있었고 직접 명령 반복하는 것도 되고 입력이라는 것도 하고 뭐 그랬었죠. 그런 스타일로 팝업 메뉴를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오른 버튼도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휠은 파트나 어셈블리 화면의 회전이에요. 회전. 휠을 밀고 당기면은 줌인 아웃 되는 건 똑같아요. 캐드랑. 근데 휠을 누른 상태에서 조금만 움직이거나 뭐 그러면 화면이 획획 돌아가요. 자, 오토캐드에 익숙해졌던 사람이 이런 3D CAD 프로그램 중에 솔리드웍스를 배우시면 처음에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화면이 돌아가서 힘들어해요. 스케치 화면이 이렇게 막 돌아가요. 쌤 어떡해요. 많이 그러세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처법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요거는 됐고요. 이거 2004 버전이었구나. 자, 대처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에서 라인이라는 거를 스케치 탭으로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라인이라는 명령을 마우스 왼 버튼으로 클릭해 보세요. 마우스 왼 버튼으로 클릭해 보시면 디자인 트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속성 창이 이쪽에 뜨게 돼요. 좀 다르죠? 속성 창이 이렇게 뜨요. 오토캐드였으면 어떻게 됐어요? 실행 아이콘 누르면은 명령에서 메시지가 주로 떴죠. 창 모드예요. 요런 애들은 창 모드예요. 창으로 다 이야기를 해요. 자, 눌렀습니다. 어때요? 얘가 디자인 트리에 있다가 속성 매니저 프로퍼티 속성 창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속성 탭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여기 스케치 방향으로 체크가 돼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시작점을 딱 클릭하고 이렇게 두 번째 점을 이렇게 딱딱 클릭을 할 때 밑에서 보시면은 이 아래를 상태 표시 줄이라고 하는데 요 밑에 메시지가 뜰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토캐드가 아니라서 명령행을 보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주로 어디를 본다? 속성창을 많이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 것처럼 제가 1번 찍었고 2번 여기쯤을 클릭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할 때 오토캐드였으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엔터키를 누르거나 그랬죠. 근데 뭐 이 눌러봐야 이상한 것도요. 그죠? 저만 했어요. 저만 스페이스바 눌러봤어요. 자, 이렇게 화면을 조절하는 방향들을 어떤 방향을 조절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메뉴로 바뀌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바뀌어요. 자, 여하간 지금 현재 여러분은 이 상태에서 이게 왜 돌아가 버렸냐? 라인을 내가 그린 게 좀 조절이 됐나? 뭐 여하간 여러분은 이 라인 그리기에서 요렇게 해놓은 상태로 놔두셨을 거예요. 여기 점이 하나 더 있었나? 자, 요 상태로 여러분은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자, 요거 요렇게 두 번째 점 클릭한 상태에서 여러분은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보세요.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시면 이 선택이라는 거를 찾으실 수 있나요? 선택. 요 선택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오토캐드의 명령을 종료하겠다는 의미의 엔터 누르는 역할하고 똑같아요. 또는 오토캐드에서도 라인 딱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낼 때 ESC 버튼 눌러가지고 종료하기도 했죠. 그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체인 끝이라는 것도 있어요. 찾으셨나요?
체인 끝이라는 거는 라인을 이 두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시작점을 바꿔서 다른 라인을 새로 그리겠다는 이야기가 돼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요거 잠깐 팝업을 보자는 이야기였고요. 호로 전환도 가능해요. 라인을 그리면서 호로 이렇게 바꿔서 얘를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아이고, 호로 전환해가지고 이렇게 호로 전환해서 막 그리는 방식도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은 선택하고 종료하세요. 선택하고 이렇게 종료하셨나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막 이 화면이 돌아가거나 솔리드웍스로 스케치할 때 처음에 많이 빠지는 실수를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휠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세요. 그래도 막 이렇게 열심히 정신없이 막 돌리고 계시지 마시고요. 아이 또. 자, 이렇게 화면이 돌았어요? 자, 요거를 정리를 해 드리자면 화면을 스케치면에 평행하게 정렬하실 때 어떻게 한다? 컨트롤 8을 눌러줘요. 자, 이거는 스케치면의 수직 정렬, 화면을 스케치면에 수직하게 정렬해주는 기능이다. 요거하고 비교로 요것도 있고요. 얘는 등각 보기로 정렬이에요. 또 요거하고 F라는 글씨를 한영전환 영문이었을 때 F 글씨를 누를 때 전체 보기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화면 정렬하는 단축키를 요거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대처법을 이야기하는 겸. 자, 현재 이 상황에서 화면이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거꾸로 연습을 해 볼게요. F라는 글씨 눌러 보세요. 화면이 약간 확대가 된 느낌이에요. 그죠? 느낌적인 느낌.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F를 쫙 눌러요. 마치 오토캐드의 줌올처럼 보여요. 줌올. 요거하고 유사해 보이죠? 요거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 화면 연습을 해볼 거는 컨트롤 7입니다. 컨트롤 7. 어때요? 등각으로 정렬이 된다는 거는 이해가 되시나요? 진짜? 이게 바로 이해가 될 리가 없는데. 자, 등각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 정면 평면이나 윗면 평면이나 우측면 평면이나 요런 것들 어느 평면을 가지고 내가 어떤 형상을 만들었던 간에 자, 등각이란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가상의 X방향의 축선에 대해서 형상을 좌우의 각도가 같은 등각으로 형상을 정렬해서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스케치인 상태에서도 이거 등각 보기가 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보는 방법 써놓은 거 있죠. 맨 윗줄에 거 뭐예요? 컨트롤 8. 요게 뭐랬어요?
스케치 면의 수직 정렬이라고 그랬죠. 내가 보는 방향이 스케치면하고 수직하게 정렬하게 되기에 이렇게 딱 됐나요? XY 평면이 돌아갔었는데 아까 좌표계 표시에서 XY 요 표식이 회전돼서 움직였는데 요것이 다시 XY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되는 거로 표시가 되죠. 자, 여러분이 휠을 많이 사용하고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고 하다 보면 화면이 많이 돌아가요. 그럴 때 내가 스케치 모드였다면 스케치하던 화면이 돌아갔다. 뭐만 제발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컨트롤 8. 컨트롤 8. 요거 처음 얼마 동안은 제발 이거 까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요렇게 화면을 정렬을 해 보는 거를 했어요. 그 내용이 였고, 바탕화면에 솔리드웍스 아이콘 누르거나 새 창 열거나 뭐 요런 거는 우리가 방금 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스케치면 선택하기 요런 거가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요거를 제가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스케치 아이콘을 클릭해서 어떤 형상을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스케치 종료를 하고 피처 선택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걸 좀 다르게 할게요. 자, 어쨌든 스케치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긴 했는데,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그려진 상태죠. 라인만 그려진 상태예요. 자, 마우스 왼 버튼 클릭해 가지고 크로스 셀렉트 한번 해봅시다. 크로스 셀렉트. 이거 캐드 아니잖아요. 캐드는 아니지만 오토캐드에서 사용했던 크로스 셀렉트와 윈도우 셀렉트가 똑같이 적용돼요. 되나요? 자, 이번엔 이 여백을 그냥 마우스 왼 버튼 클릭해서 선택 해제하시거나 ESC 눌러서 해제하시거나 그 상태에서 다시 셀렉트 하는 거 해볼게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선택하는 거는 윈도우였죠. 요거는 부분 걸치면 선택 안 되죠. 전체가 선택이 돼야 되죠. 셀렉트 되네요. 그죠? 자, 이것도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보면 팝업 리스트에서 뭐를 찾을 수 있어요? 삭제. 찾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델리트 키를 눌러도 돼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어느 손을 많이 만지고 있어요? 어느 손을 많이 조작하고 있어요? 오른손. 마우스를 잡은 오른손. 오토캐드 할 때는 제가 어느 손을 많이 쓰라고 그랬어요? 왼손. 지금 솔리드웍스 하면서는 앞으로 오른손으로 조작하는 거를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물론 솔리드웍스도 단축키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주로 오른손을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야, 기껏 캐드에서 왼손 연습을 많이 좀 했는데 이젠 또 오른손 연습하라면 자, 산 넘어 산입니다 이거. 자, 여하간 지금 현재 우리는 스케치 탭의 그리기 패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기 패널 여기에 와서 보시면 그리기 아이콘들이 오토캐드하고 비슷하게 좀 나와 있죠. 요거에서 코너 사각형 그리기를 사용해 볼 건데요. 솔리드웍스와 같은 프로그램들에서는 아이콘 옆에 화살표가 있으면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화살표가 있으면 요거 눌렀더니 이렇게 중심 사각형도 있고 세점 코너도 있고 세점 중심도 있고 평행 사각형도 있고, 이야, 여러 가지가 많이 숨어 있어요. 오토캐드는 모양대로 단축키나 명령어가 다 따로따로 그런 식이 많죠. 단축키도. 그죠? 근데 요거는 사각형 하나 그리는데도 하나 그리는 것도 이 코너 사각형 하나만 실행해 놓고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코너 사각형을 클릭해 보세요.
어때요? 속성창으로 왔을 때 코너 사각형이라는 거를 선택을 했지만 차차차차 내가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기울어져 있는 요거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코너 사각형 이거를 그냥 쓸 겁니다만.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 색깔로 작업창에 그래픽 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작업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주로 작업창이라고 많이 이야기할게요. 역시 요 작업창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만 빨간색 좌표계가 표시가 돼 있고 또 좌측 하단에는 컬러풀한 좌표계도 표시가 돼 있어요. 얘는 안 움직이죠. 컬러풀한 얘는 안 움직이죠. 그런데 얘는 이동이 돼요. 요거는 원점이라고 제가 많이 부르겠습니다. 원점. 파트의 원점 또는 스케치의 원점 이런 식으로 많이 불러요. 요거는 월드 UCS라고 해서 요런 식으로 부를 때가 많을 거예요. 월드 UCS 요런 식으로 부를 때가 많을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제가 코너 사각형을 그릴 때 역시 시작점으로 오토캐드의 렉탱글 그릴 때를 생각하면서 왼쪽 아래 꼭지점을 요 원점에다가 가져다가 클릭해 보세요. 왼쪽 아래 클릭. 그 다음에 오토캐드에서도 오른쪽 위 구석점을 지정했었죠. 그런 것처럼 두 번째 점으로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되나요? 근데 뭐가 좀 빠졌죠, 중간에. 오토캐드는 어땠어요? 첫 번째 좌표 잡고 그 다음 좌표에 대해서 찍을 때는 우리가 뭐 상대 좌표로 뭐 골뱅이 몇 콤마 몇 입력하거나 그죠? 그렇게 했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솔리드웍스와 같은 이런 거는 달라요. 선저치 후보고. 요 말이 뭔가요, 민철씨? 선저치 후보고. 먼저 내가 저질러 놓고 나중에 보고한다. 그런 이야기죠. 먼저 저질렀어요. 먼저 저질러 놓고 자, 이 상황에서 선택 종료하고 빠져나오셔서 마우스 우클릭 또 눌러보세요. 명령을 종료하고 즉 선택으로 빠져나오시고 다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시면 이 중에서 제일 위에 보면은 제일 위에 아이콘들 중에서도 지능형 치수라는 요런 아이콘이 있나요? 자, 요거를 눌러놓고 객체에 치수를 입력하는데 선분 자체를 클릭하세요. 제발. 요것도 또 치수 기입하는 게 또 방식이 틀려요. 오토캐드에서는 dim L 엔터 하고서 꼭지점 클릭하고 끝점 클릭하고 그랬죠.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냥 객체를 클릭하고 여기를 두 번째로 한번 클릭하세요. 객체를 먼저 선택하고 이렇게 클릭하기 해봅니다. 클릭했어요? 빼가지고 여기 그냥 클릭했어요. 무슨 창이 떴어요? 수정이라는 대화창이 떴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수치를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로 20 세로 10짜리 간다고 해봅시다. 20 엔터. 저는 이거 화면을 확대 많이 한 적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자, 그리고 제 거는 이거 뭐 디스플레이를 좀 켜놔서 아까 설명하느라고 좀 켜놓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된 상태고. 자, 이렇게 되셨나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지금 현재 종료 선택은 안 했어요. 아직 내 마우스 커서 모양에 보면은 이런 아이콘이 커서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요 상황일 때 여기 이 선분을 그냥 클릭하시고 2번 여기 클릭하시고 해볼게요. 자, 클릭 요거 10mm 10 엔터.
되셨어요? 자, 이럴 때 그리다 보니까 이 화면이 이렇게 좀 조절은 됐을 거예요. 여기서 줌오라고 비슷한 기능이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화면 정렬에서 F 글씨라고 그랬죠? F 글씨 한번 눌러보세요. 화면에 꽉 차게 좀 조절이 되죠? 또는 이렇게 휠을 이용해서 축소해 보세요. 축소한 상태에서 우리가 오토캐드로 어떤 객체를 그려놓고 줌 올 명령을 배울 때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마우스 휠 2번 꾹꾹. 이것도 기억나나요? 해볼게요. 휠 2번 꾹꾹도 먹어요. 캐드하고 유사한 것들은 일맥상통한 부분에는 몇 가지 있죠. 어허. 자, 그러면 요거까지 왔으면 여러분이 요런 거는 세팅을 해놨으면 요런 거를 쓸 수가 있는데 바로가기 눌러봐야 지금 이거 쓰는 거는 안 될 거예요. 아직 이거 세팅을 안 했기 때문에 피처 명령을 바로가지는 못해요. 요렇게 바로가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2D 스케치에서 바로 3D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여기에서도 또 달라지는데 저는 이 스케치 종료 누르지 마세요. 설명 중이에요. 스케치 종료 아이콘을 누르고 난 다음에 피처 탭을 가가지고 피처 명령을 사용하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자료가 있어요. 한기대 자료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요거 하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이 피처라는 탭을 눌러주세요. 찾으셨나요? 네. 피처 탭을 눌러줍니다. 아이콘이 내가 배울 게 엄청 많구나. 산 넘어 산. 오토캐드 이제 좀 할만한데. 여기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살아있는 아이콘들은 몇 개 있어요? 꼴랑 3개 있어요. 내가 2D 스케치에서 요 상태를 패곡선이라고 이야기해요. 패곡선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제가 손으로 모양을 표시할게요. 이렇게 닫혀 있는 걸 패곡선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건 뭐예요? 계곡선이죠. 계곡선이 돼 있으면은 이런 돌출 보스 베이스 이런 기능이나 이렇게 그나마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못 써요. 잠깐 저만 좀 보여드릴게요. 뻥치시네. 계곡선 만들었잖아요. 근데 솔리드웍스와 같은 프로그램은 계곡선이 안 됐더라도 대신에 얇은 피처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저만 잠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어디 갔노? 얇은 피처라고 해가지고 요것이 뭐 요렇게 두께 값을 가지는 형상을 만드는 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솔리드 형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같이 클릭해 볼게요. 돌출 보스 베이스 요 아이콘을 눌러 보세요. 뭔가 나만 신났군요. 3D로 뭔가 만들어지네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시작하는 위치부터 따지기 시작하고요. 속성창 보고 있어요. 속성창 스케치 평면 어느 위치예요? 치수가 있고 뭐 객체가 그려져 있는 여기를 스케치 평면이라고 하겠죠? 즉 정면 평면이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얘가 이렇게 튀어나온다 라는 거를 화살표로도 표시해 주는데 그 옵션이 블라인드 형태로 해가지고 튀어나온다. 블라인드 형태의 깊이 값이 10mm가 튀어나온 것이다. 이렇게 창에 설명이 되고 있나요? 자, 이거는 또 종료할 때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이렇게 역시 팝업 메뉴 중에 확인도 있지만 오토캐드도 여러 명령 시행 방법이 있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세 군데에 확인이라는 버튼이 존재해요. 그래도 어느 버튼이 가장 쓰기 편하고 써요?
우클릭해서 팝업 리스트에 있는 확인 버튼 쓰는 게 편하겠죠? 네. 야, 요렇게 해서 요거 만들어졌어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한번 화면 돌려보세요.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거는 됐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투상 과제 가지고 한번 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